우리가 지금 기말고사는 16주차 수요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는 15주 시스템인데 이제 우리가 추석을 한 주 쉬었으니까 보강을 16주차에 잡는다고 치고, 그럼 크리스마스 전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차 수요일 날에 우리는 기말고사를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말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수업들은 아마 그렇게 진행하시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기말고사를 다른 수업보다 한 주 늦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예를 들면 고향을 너무 빨리 내려간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혹시나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살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이게 보강이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뭐 해외로 가기로 했다, 그런 일정이 있어가지고 기말고사를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오후 수업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한 주 전에 미리 시험을 본다든가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상황에 처하면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게 타개를 할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는 리커런스라는 제목을 들고 와가지고 막 이상한 뭐 리커전 트리인가 뭔가 그거 그려보고, 그 다음에 뭐 그럭저럭 해가지고 아무튼 퀵소트라는 친구가 이게 디바이드 앤 컨커 방법을 적용해서 소팅 프로블럼을 해결을 한 알고리즘인데, 그 친구가 머지 소트랑 차이점은 머지 소트는 항상 왼쪽 오른쪽 반반으로 뚝뚝 잘라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바이드를 할 때 깔끔하게 디바이드를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우리가 타임 컴플렉시티를 분석을 할 때 베스트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가 둘 다 n 로그 n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중간 어딘가에 해당하는 에버리지 케이스에 대해서도 그냥 특별히 따로 우리가 증명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 당연히 걔도 n 로그 n이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반면 이제 퀵소트 같은 경우는 그 디바이드를 하는 게 항상 1대1 가르마로 반반으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0대1까지도 가능한 친구예요. 피봇을 하나를 골랐는데 모든 다른 친구들이 다 피봇보다 우월하거나 또는 반대로 전부 다 피봇보다 우월하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디바이드 결과가 한 덩어리밖에 안 남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은 당연히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n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머지소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반반으로 나뉘는 거고, 일단은 퀵소트는 그 피봇인가 뭔가는 다시는 디바이드 할 때 건드리지 않으니까 베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머지소트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베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친구는 여전히 인설션 소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세타 n으로 카바를 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것만큼은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베스트 케이스의 경우 n 로그 n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베스트랑 워스트가 다르니까, 어신토틱하게 봤을 때 다르니까 그 중간 어딘가를 우리가 짚어야 됐었고, 적당히 두 가지 방식을 써서 우리가 대충 항상 무조건 틀리는, 항상 대실패한 게 아니다라면, 적당히 성공도 하고 적당히 실패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심토틱하게 봤을 때 아무튼 랜로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성능으로도 머지소트랑 비교를 했을 때 퀵소트 친구가 그럭저럭 엔간한 상황에서 릴라이어블한 실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즘 쓰는 뭐 파이썬이라든가 C++라든가 그쪽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그 sor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물을 보통은 이 divide and conquer 방법은 퀵소트의 방법을 써서 진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짠 과제 넘버원에서 직접 짠 버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눈 파티셔닝해서 나눈 덩어리가 길이가 0 또는 1일 때만 컨커를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적당히 예를 들면 뭐 길이가 32 이하라든가 그 정도로 충분히 작으면 다른 방식을 써서 좀 더 빠르게 디바이드를 끝내고 컨커를 시작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C++ 버전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수업에서 표준으로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 놓은 함수 정의 내용을 구경해 봤을 때는 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기 호출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 이상 퀵소트의 방식을 쓰지 않고 다른 방식을 써서 중간에 커트를 하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마련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그런 것들을 굳이 월급 받아가면서 그분들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건 그렇게 적당히 미리 커트를 하는 게 전반적인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겠죠.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같은 느낌으로 저울질을 해서 중도에 해당하는 엔간한 벡터의 무슨 형식 무슨 값을 담든 엔간한 성능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해 놨다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은 그 소팅 프로블럼을 붙잡고 이런저런 우리가 새로운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코드 작성도 해보고 그 작성해 놓은 내용을 우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분석이라든가를 해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히 구경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검증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의 알고리즘을 써서 항상 모든 입력에 대해 적절한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검증 자체는 소팅 프로블럼의 경우에는 그냥 직관으로 맨날 엔터 칠 때마다 적절하게 0, 1, 2, 3, 4, 5, 6, 7, 8, 9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전반부를 일단 끝내놓고 일단 오늘 수업 내용까지가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오늘은 이제 전반부에서 후반부 넘어가는 일종의 연결고리 같은 느낌으로 간단한 내용을 준비해보고 한번 소개해보고 여러분들이랑 구경해보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커트를 하겠다라고 일단 마음 먹고 저는 들고 왔는데 아무튼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팅 프로블럼 말고도 다른 컴퓨테이셔널한 문제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분류를 해서 얘는 뭐랑 비슷한 종류의 문제다. 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문제다와 같은 것들을 슬슬 이제 나눠가지고 머릿속에 담고 같이 한번 구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방법을 오늘 이제 2가지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오늘 갑자기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새로 튀어나오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일단 직관 안에서 요 기준 자체를 맛보기를 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목이기도 한 요 reduction, reduce 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 전반부 시험 범위를 내용을 끝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천천히 하기로 하고 일단은 바로 스타트를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그 종류랑 관련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예시 코드를 같이 한번 열어서 구경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온 친구들 요 번호 찍어주시고 조금 송구스럽지만 제가 파일을 3개를 myinteger.h까지 같이 압축을 해가지고 올려놨어야 되는데 걔를 빼먹고 나머지 2개만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제라든가 이전 예시에서 같이 다운로드 했었던 myinteger.h를 들고 와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프로젝트 열어갖고 추가해 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common.h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과제 넘버원에도 homework 1 common 있었잖아요. 그 친구를 뭐 적당히 조금만 더 내용을 부연을 해가지고 지금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임의의 데이터를 수의 나열을 다루려고 하는 상황이 많을 거니까 그거랑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출력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print sequenc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었어야 되는데 그냥 꺽쇠 연산자를 따로 연산자 정의를 해갖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직접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 친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전과는 조금 다른 문제, 비슷한데 조금 다른 문제를 살짝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까지 풀었던 소팅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입력은 임의의 수의 n개짜리 나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걔네가 무슨 순서로 담겨 있는지 어떤 값이 몇 번째에 담겨 있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스타트를 하고 최종적으로 원래 담겨 있던 값들의 조합들 중에서 퍼뮤테이션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게 가장 우월하고 걔보다 덜 우월한 게 그 다음 같은 느낌으로 줄 세우기를 한 결과에 해당하는 거를 출력으로 내뱉는 게 목표였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그런 느낌의 친구가 아니라 입력은 똑같이 들어올 거예요. 수의 나열이 들어올 겁니다.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로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상대방한테 불값을 true 또는 false를 return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뭘 하냐 내부적으로 지금 n개의 숫자들 중에 중복된 게 들어있냐 그렇지 않냐를 확인해서 그걸 이제 사용자한테 출력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터레이터 버전으로 들고 왔고 뭐 우리 과제 넘버원 했으니까 여러분 적당히 while문 한 다음에 부등식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egin 이상 and 미만이다 라는 것만 생각해 보시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뭐 저랑 같이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생각해 봅시다. 중복이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중복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우리는 중복이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그때는 지금은 false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가 true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 어떤 두 개의 숫자를 들고 온다 하더라도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 둘은 같지 않다라는 게 확실시 될 때 중복이 0개 들어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true를 뱉어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대한 반례가 존재하나 확인하고 반례가 없다면 가정이 맞다. 반례가 하나라도 있다면 가정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반복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가정을 할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0번째 거랑 1번째 거랑 같냐 0번째 거랑 2번째 거랑 같냐 해서 그 모든 두 값들의 페어를 우리가 한 번씩 검사를 해서 모든 페어에 대해서 항상 같지 않다라는 게 보장된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몇 번째 거랑 몇 번째 거 인덱스 값을 두 개를 뽑는다 이거예요. 0,0부터 n,n까지 같은 느낌으로 뽑는 겁니다. 그럼 일단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가장 간단하게 만든다라면 아마도 여러분은 예를 들면 뭐 IDX1이랑 IDX2 같은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고 걔네 각각이 0부터 n 사이 같은 느낌이 될 테니까 우리가 반복 흐름 두 개를 중첩해서 적으면 그 검증을 하는 작업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퀵소트 구성할 때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써서 벡터의 이터레이터를 썼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뭐 당연히 별표를 쳐가지고 요 별 연산자를 써서 지금 이 이터레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번째 칸에 담겨있는 마인티저 오브젝트를 특정을 해가지고 비교를 한다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이 별도 지금 녹색으로 빛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 C 수업에서 배웠던 그 포인터랑 관련한 오리지널 별 연산자는 아니기는 합니다. 아무튼 직관에 따라서는 걔랑 동등한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비긴이 가리키고 있는 걔랑 넥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걔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중복이냐 아니냐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작냐 크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 맘대로 골라도 되는 거예요. 원래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같냐 그렇지 않냐를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부등식을 자유롭게 써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이 맞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true를 리턴한다 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코드를 중간에 밀어 넣으면 될 거고 그 코드는 일단 while문 두 개로 구성하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굳이 돌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마도 얘가 오더 오브 n 제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주석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from 정하기, from 돌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to 돌리기에서 한 다음에 만약 from이랑 to가 같다라고 판정되면 라면 return false 하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반복 흐름 두 개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거고 걔에 대한 분석도 그냥 한눈에 여러분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맞죠? 여기에 지금 중복이 하나라도 없다라는 건 곧 여기 있는 숫자들 아무거나 두 개를 우리가 들고 와서 비교를 해도 반드시 그 둘은 다르다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면 그런 느낌이 지금 현재 입력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라면 우리는 그때만 true를 리턴해야 됩니다. 단 하나라도 똑같은 페어가 들어가 있다라면 우리는 무조건 false라고 말해야 돼요. 따라서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지금 중복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바로 그냥 return false를 때리도록 여러분이 구성할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일단 세타 노테이션은 아니게 되는 거죠.
항상 횟수가 똑같지 않습니다. 처음에 0번째 거랑 1번째 걸 손에 쥐었는데 걔네 둘이 똑같으면 단 한 번의 컴페어로 false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rder of 어쩌고 저쩌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 말고 딴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요 중복이 있냐 없냐를 확인한다라는 문제를 걔에 대한 시간 복잡도를 order of n제곱으로 놔두는 게 최선이냐,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는 원래 문제에서 제시하는 특성을 그냥 그대로 작성을 한 거예요. 지금 C++ 코드로. 그랬을 땐 지금 아마도 n제곱이 뜬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 문제는 그보다는 좀 더 가볍게 푸는 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약점이 이 안에 지금 몇 번째 칸에 뭐가 들어있는지, 걔네 둘 사이가 서로 뭐 누가 더 큰 애, 작네, 같네, 다른 애 같은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true, false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최대 n제곱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그 정렬을 하기 위한 각종 알고리즘들 보면 머지 소트랑 퀵 소트를 우리가 여기서 적용을 한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0번째 거가 가장 우월하고 마지막 번째가 가장 덜 우월한 나열로 만드는 작업을 n로그 n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건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문제에 도전하기 전에 일단 판을 조금 개선을 해두고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좀 더 많은 걸 알아둔 채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한테 그게 허용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밑밥을 먼저 깔아놓고 사전 작업을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정렬부터 해두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td sort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egin이랑 end 넣어주면 우리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알아서 잘 해줄 겁니다. 뭐 이 친구는 이제 작으면 우월하다가 기본 세팅인데 우리는 지금은 그건 알 바 아닌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을 줄 세우기를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작은 게 우월하다를 기본 세팅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 그걸 알아둔 채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자 지금 예를 들면 0, 1, 1, 2, 3, 4, 5 이런 느낌으로 1, 2개가 지금 중복되어 있는 게 들어가 있다 치면 일단 무조건 우리가 소트를 한번 돌리면 그 중복되어 있는 친구들은 항상 이 전체 나열에 서로 이웃해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그 친구들은 그 두 개의 일은 무조건 둘 다 0한테 지고 둘 다 2한테 이기는 거예요. 똑같은 일은 한 명은 0한테 지고 한 명은 0한테 이긴다라든가 하는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지금 작성했던 코드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컴페어 결과가 첫 번째 1이랑 비교하든 두 번째 1이랑 비교하든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력에 해당하는 그 나열 안에서는 똑같은 친구들은 항상 이웃한다라는 게 보장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면 여러분이 이제 편하게 반복 흐름을 구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0번째 거랑 1번째 거가 같냐, 1번째 거랑 2번째 거가 같냐와 같은 느낌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1번째 친구랑 똑같은 다른 애가 있다라면 걔는 무조건 0번째에 있거나 2번째에 있거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두 개가 지금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는 이제 while문을 한 번만 적어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while문 한 다음에 지금 그래서 이터레이터 하나를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begin 번째는 0번째 거에서 스타트 할 거고 next는 1번째 거에서 스타트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ext, 그러니까 지금 비교 대상에 해당하는 친구가 end가 아니면 그럼 이제 그 범위 안에 있다면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교를 수행하고 수행할 때마다 뿔뿔 begin, 뿔뿔 next 해서 다음 반복 준비를 해주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별 begin이랑 별 next가 그 바로 뒤에 거가 같다라면 우리는 false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싸하죠. 얘는 지금 while문 하나 들어있고 계속 플러스 할 거고 begin을 플러스 할 거고 결과적으로 begin이 end 바로 직전까지 갈 때까지
진행할 거니까 이 while문은 오더 오브 n번도 올 거예요. 중간에 이제 탈주할 수도 있긴 한데 모순을 발견해서 탈주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안에 내용물은 이제 오더 오브 n번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return true로 그 어떤 이웃한 두 숫자들도 두 값들도 서로 동일하지 않다라면 전체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페어들에 대해서 동일한 게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따라서 원래 가정이 검증이 된 거니까 그냥 return true를 때려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myInteger.h 같이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적당히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메인 내용물 구성을 해놔서 여러분 엔터 칠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임의의 숫자들이 들어올 때 계속 false라고 얘기를 하는 걸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컴페어 횟수는 우리가 직접 컴페어 같냐 다르냐 비교를 하는 것도 컴페어 횟수로 지금 일괄적으로 치고 있어요. 이 컴페어 횟수의 대부분은 std::, sort 하는데 정렬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현재 세팅으로는 우리 과제 넘버1에서 가져갔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중복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중복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임의의 10개짜리 조합을 지금 밀어놓고 아까 우리가 구현해둔 그 함수를 호출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쩔 때는 컴페어 30번만 하기도 하고 하는데 60번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대충 두 자릿수 정도로 지금 나온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숫자를 더 키워봤자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메인 내용물을 한번 봅시다. 이 메인 내용물 넘버즈 받아갖고 우리의 이수 유니크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컴페어 횟수를 이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의아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벡터를 그냥 출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위에 거는 지금 18868469449 정도 돼 있고 false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컴페어 횟수는 50번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금 넘버즈를 한 번 더 출력했는데 지금 정렬이 완료된 버전이 지금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렬 전 버전이 출력되고 아무튼 저 문장 실행 끝난 이후 시점에는 넘버즈는 정렬이 완료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C 수업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같은 숫자가 있다 칩시다. 그래. 357로 합시다. 3 더하기 5 더하기 7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C 동네에서는 여기서 5랑 7을 먼저 더할 수도 있고 3이랑 5랑 먼저 더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어쩌면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int i 같은 거 있다고 치면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플러스 i 플러스 막 이딴 식으로 적으면 얘가 지금 어쩔 때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쩔 때는 2가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맞아요. C 동네에서는 뭐 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기본적인 엔간한 연산자들은 좌항을 먼저 계산할 거냐 우항을 먼저 계산할 거냐가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친구는 지금 그 검은색 오리지널 연산자가 아니라 녹색으로 돼 있는 오버로드 돼 있는 그래서 출력을 위한 연산자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얘는 지금 사실은 요 cout을 써서 이걸 밀어 넣어 가지고 호출을 한 다음에 걔 리턴 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 꺽쇠 연산자 내용물을 실행한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맨 외쪽 것부터 계산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런 느낌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있는 게 그냥 단순한 덧셈 뺄셈이 아니라 게다가 함수 출식 같은 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넘버즈 출력할 때는 이수 유니크를 호출하기 전 버전이 들어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 기억이 맞다라면은 요 동네에 대해서는 항상 적용이 됩니다. 그러도록 돼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제대로 한 건 맞겠지? 그래요. 제가 지금 이걸 거꾸로 적어왔어요. 그래서 자 지금은 false로 돼 있기 때문에 중복이 지금 포함된 채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true로 바꾼 다음에 다시 실행하면 그때는 이제 항상 0, 1, 2, 3, 4, 5, 6, 7, 8, 9를 그러니까 중복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조합으로 지금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렬하는 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우리의 while문 한번 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에서 컴페어 횟수가 나올 건데 걔가 이제 어쩔 때 크리티컬이 뜨면 30번 정도 나오긴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엔터 쳐보면 막 80번까지도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77 지금 나왔고요. 등등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반면에 이제 방금 전에 false에서 중복을 허용한다. 중복을 허용할 땐 이 친구는 무조건 그냥 올랜덤으로 주사위를 굴립니다. 그래서 십면체 주사위를 10번 굴려갖고 나온 숫자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false로 놔둔 채로 우리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엔간하면 하나 이상의 중복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false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언젠가는 엔터 치면 true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게 확률이 엄청나게 낮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고 얘가 지금 엔터 쳐봤을 때 전반적으로 방금 전 중복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컴페어 횟수가 10개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더 낮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구경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80번은 엔간하면 안 뜰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80번은 절대로 안 되는 거다라고 기억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 70번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죠. 방금 전이랑 비교했을 때. 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구경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뭔가 어떤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인 느낌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풀만한 문제 예시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서 우리는 지금 그냥 맨 땅에서 오더 오브 n제곱이 뜰 만한 방법을 써서 모든 페어에 대해서 다 검사하는 무식한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일단 정렬한 다음에 정렬이 완료된 거에 대해서 중복이 있나 비교를 하는 작업으로 둘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 타임 컴플렉시티가 얼마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저 소트가 퀵 소트라든가 머지 소트라고 생각한다면 위에 있는 정렬하는 작업은 뭐 우리 이전에 본 것처럼 아무튼 n 로그 n이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while문 한 번을 돌릴 거예요. 이 while문 한 번 돌릴 때마다 컴페어는 최대 n번을 하는 겁니다. order of n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지금 순차로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중괄호 안에 들어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 요 이수 유니크라는 알고리즘에 대한 타임 컴플렉시티는 그 둘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작은 거는 더해봤자 어심토틱하게 그냥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전체가 n 로그 n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정밀하게는 order of n 로그 n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타임 컴플렉시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둘로 나눌 거냐? 지금 이 친구는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를 리턴하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true를 리턴하거나 false를 리턴할 겁니다. 입력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둘 중에 하나를 우리한테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 둘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타임 컴플렉시티를 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달리 말하면 이 이수 유니크라는 요 함수는 그 중복이 있냐 없냐 확인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true를 내뱉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false를 내뱉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true를 내뱉는다라는 건 안에서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맞다라는 걸. 달리 말하면 이 안에 0개의 중복이 존재한다라는 게 확실시 될 때만 얘는 결과적으로 true를 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진짜로 중복이 0개 들어있을 때는 이 while문은 항상 세타 n번 내용물을 실행을 합니다. 왜냐? 앞에 있는 게 중복이 아니었다고 해서 뒤에 중복이 없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while문이 중간에 탈출하는 유일한 예시는 중복을 실제로 발견했을 때입니다. 근데 입력에 중복이 하나도 없다라면 return false를 절대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while문은 고지고대로 플러스 해가지고 내용물을 세타 n번 실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있는 세타 n 로그 n이랑 여기 아래에 있는 세타 n까지 더해가지고 항상 n 로그 n번 걸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true를 내뱉는 데 걸리는 시간이 false를 내뱉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항상 크거나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false는 얼마든지 맨 처음에 0번째 거랑 1번째 거 비교하고 바로 발견을 해서 중간에 바로 탈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중복이 있냐 없냐 여부에 따라서 없을 때만 true, 하나 이상의 중복이 있을 때는 false를 내뱉는 문제에 대해서는 true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난이도가 false를 말하는 거에 대한 난이도 내지 복잡도, complexity보다 더 강하거나 아니면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짝 구경해보면 오늘 이제 썰을 풀만한 기본적인 현장 학습이 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설명 슬라이드예요.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그 친구 살짝 정리해보면 이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입력은 우리 이전에 봤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그냥 뭔가 뭔지 모르는 아무튼 길이는 알고 있는 n개의 수의 나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출력은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열 같은 걸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항상 true 또는 false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있는 경우 true, 그렇지 않은 경우 false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엄청나게 단출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 하나, 명칭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true 또는 false와 같은 두 가지 선택지들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느낌의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을 디시전 프로블럼이라고 분류를 해서 지칭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디시전 프로블럼, 디사이드 한다, 결정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결정 문제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느낌입니다. 입력에 대한 출력이 두 가지 존재하는 문제들. 우리가 컴퓨터한테 뭔가 열심히 입력해가지고 마지막 엔터키 치면 그 친구가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선택지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C++ 코드에서는 true 또는 false와 같이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또는 이제 그냥 인포멀하게 얘기한다면 yes, no, 오케이 꺼져 뭐 이런 느낌으로 그걸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냥 숫자 표현으로 한다면 1 또는 0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문제마다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긍정적인 뭔가가 존재하고 부정적인 뭔가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릴 것이냐 가로저을 것이냐를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느낌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가 우리 대신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봤던 이수 유니크 같은 경우는 true를 리턴하는 게 false를 리턴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등하거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건 그냥 생각해보면 중복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때만 true를 내뱉어야 되고 중복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라면 false를 리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개의 숫자가 있을 때 중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페어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 생각해봐요. 0번째 거랑 1번째 거 같고 0번째 거랑 2번째 거 같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n제곱 개의 중복 페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그렇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이 친구는 이 전체 모든 퍼뮤테이션, 모든 경우의 수들 중에서 단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true를 말해야 돼요.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다 false라고 말을 해야 됐던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건 확실히 당연한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한테 지금 중복이 있으면 true라고 말해줘와 같이 문제를 정의를 해놓고 풀었기 때문에 true가 오래 걸린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당연히 그 느낌표 연산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컴퓨터한테 지금 중복이 하나라도 있으면 true, 중복이 단 하나도 없으면 false라고 얘기해줘와 같이 여러분이 부탁을 했다라면 그때는 이제 난이도가 반대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거는 자 컴퓨터한테 이지선다 문제를 주는 거예요. OX 퀴즈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그거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우리 알고리즘을 돌리면서. 그때 이 친구가 true라고 말하는 거랑 false라고 말하는 거의 난이도가 항상 똑같은 거는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럴싸하죠. 방금 전 봤던 그 친구도 지금 컴페어 횟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중복이 있는 걸 밀어넣었을 때랑 중복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게 보장된 채로 밀어넣었을 때의 컴페어 횟수가 유의미하게 차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요거랑 관련해서는 이제 기말고사 직전쯤에 다시 등장할 예정이고 아무튼 간에 컴퓨터한테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들 중에서 확실히 이런 결정과 관련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요 정도로 해두면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방금 전 거 말고 디시전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그 다음에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이 뭐가 있나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컴퓨터한테 평소에 뭐를 시킵니까? 그 이제 결정장애라 부르잖아요. 우리 MGMG한 우리 20, 30대 우리 같은 경우는 고르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지금 누가 나한테 자유를 주면 곤혹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막 그거 있잖아요. 뭐 점심 메뉴 추천이라든가 그런 앱들이 지금 광고 붙들고 불티나게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처럼 디시전 프로블럼, 결정과 관련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알고리즘 동네에서 말한 디시전 프로블럼은 지금 예를 들면 너 오늘은 김밥을 먹어라, 오늘은 예를 들면 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먹어라와 같이 여러 선택지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라 마라와 같은 true, false를 내뱉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호출해봤던 함수들 중에 부울 형식 값을 내뱉는 함수가 뭐가 있냐를 생각해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간단한 것부터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작은 형태 숫자 하나를 입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울 형식 값을 받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얘가 0이냐 아니냐를 물어본다거나 얘가 양수냐 그렇지 않냐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얘가 예를 들면 소수냐 그렇지 않냐를 물어본다든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숫자 하나, 인트값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내부적으로 그게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소수면 true, 그렇지 않은 합성수면 false를 내뱉도록 우리가 문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과연 걔는 뭐가 더 어려울까요? n이 소수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소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소수이다가 더 어렵다? 소수이다라는 건 뭐지?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걔보다 작은 모든 애들이랑 다 나눠 봤을 때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짝수는 뭐 그 148,576 같은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라 하더라도 걔는 짝수기 때문에 우리가 2로 나누는 것부터 먼저 시도하면 나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이미 이 선에서 첫 번째 소수 선에서 입국컷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제가 합성수다라는 걸 말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죠? 근데 걔가 소수다라는 걸 말하는 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봐봐요. 그 4가 소수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4랑 3이랑 비교를 할 필요는 없겠죠. 나눠볼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러면 4랑 2랑 나눠볼 필요는 걔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가 소수냐 확인할 때는 2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8이랑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8, 16이랑 한번 생각해 봅시다. 16이 소수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랑 정도까지만 우리가 나눗셈을 해보면 될까요? 16은 좀 그렇다 그래. 17이라고 합시다. 17은 소수니까요. 17이 소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숫자들이랑 나눠봐야 될까요? 일단 16은 필요 없을 것이고 방금 전 봤던 어프로치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8 이상은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7이랑 나눌 필요가 있을까? 6이랑 나눌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도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덜 컴페어를 해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컴페어는 아니고 나눗셈이긴 하지만 나눗셈은 최대한 덜 해서 true라고 말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지금 연구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쪽은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해결했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럭저럭 쓸 수 있을 법한 리즈너블한 시간 안에 예를 들면 512비트짜리의 소수 하나를 적절한 걸 꺼내가지고 준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성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지금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있잖아요.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 웹브라우저 들어가면 어떤 데는 자물쇠가 걸려 있고 자물쇠 아이콘이 있고 요즘은 이제 대부분 자물쇠 걸려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걔가 없는 웹사이트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자물쇠 없는 웹사이트 들어가면 웹브라우저가 경고를 내뱉도록 그렇게 강제가 돼 있죠. 그런 데서도 이제 그 소위 암호화라든가 그런 데서 그 소수를 열심히 절찬리에 지금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거기서는 진짜 완벽한 소수를 쓰는 건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럭저럭 빠른 시간 안에 그럭저럭 소수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달리 말하면 인수분해를 하기에 엄청 어려운 그런 숫자들을
내지는 그것들의 조합을 가지고 암호화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숫자 하나를 다루는 거 뭐 그런 복잡한 거랑 엄청 간단한 거랑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두 개를 다루는 것도 비슷한 느낌이겠죠. 방금 전 봤던 그 소수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숫자 두 개를 밀어놓고 그 두 개의 수가 서로 소냐를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최대 공약수가 1이고 최소 공백수가 걔네 둘을 그냥 곱한 거에 해당하는 거를 서로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숫자를 n개를 밀어 넣는 거, 방금 전에 봤던 이수 유니크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심히 진행했었던 소팅 프로블럼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디시전 프로블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n개의 수 나열을 밀어 넣고 얘네가 지금 정렬돼 있냐를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프로퍼티가 현재 유지되고 있냐, 맨 앞에 거가 가장 우월하고 등등 프로퍼티가 유지되고 있냐를 물어보는 디시전 프로블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요거 정도로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외에도 여러분이 꽤나 다양한 것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같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얘는 지금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true, false 내뱉는 함수 정의 작성하세요란 과제를 여러분한테 낸다고 치면 여러분은 뭐 별거 아니네. 방금 전 봤던 것처럼 가정을 하고 발예가 있나 확인하기만 하면 되겠구만이라고 그냥 쉽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것들 중에서는 당연히 디시전 프로블럼 버전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거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봤었던 소팅 프로블럼처럼 출력이 동전 던지기 앞면 뒷면 같은 두 가지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출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뭉뚱그려서 펑션 프로블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이스 유니크라는 C++ 함수 정의를 보기는 했잖아요.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펑션 프로블럼은 함수의 형태로 구현을 한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전 봤던 그 출력의 일종의 규모 측면에서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규모가 딱 1비트짜리 true, false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냐, 또는 그거보다 큰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냐로 급나누기를 지금 분류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대학원 알고리즘 수업쯤 가면은 이제 1비트는 아니고 n개의 숫자의 나열도 아닌 그 중간에 뭔가 하나에 대한 카테고리를 따로 가져간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열 하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숫자 하나가 들어와서 이 숫자가 지금 이 나열 안에 몇 개가 들어있냐를 세서 우리한테 갖다 달라와 같은, 여러분 뭐 파이썬의 리스트에도 점 찍으면 카운트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의 문제를 이제 별도의 카테고리로 나누거나 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펑션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디시전 프로블럼이랑 펑션 프로블럼 두 가지로 우리가 지금 알고리즘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들을 나눠서 바라볼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얘기한 건 거짓말이긴 해요. 모든 디시전 프로블럼이 컴퓨테이셔널한 건 아니기는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출력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컴퓨터한테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냐 없냐는 사실 별개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후반부에서 살짝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유 시간이 있다면. 그래서 엄청 유명한 문제 하나가 있고 엄청 유명한 디시전 프로블럼이 하나 있고 걔가 컴퓨테이셔널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모든 문제들을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 정도를 짚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자 봐봐요. 방금 전 제가 슬라이드에서 제시했던 이 세 가지 디시전 프로블럼들에 대해서 쟤랑 비슷한 느낌의 펑션 프로블럼 버전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뭔가가 있다라면 걔에 대한 펑션 프로블럼도 우리가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현업에서 사용되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어떤 숫자 하나를 제시를 하면 그거보다 작은 소수들 중에 하나를 골라주는, 진짜 소수긴 한데, 그러니까 소수가 확실한 거긴 한데 걔를 이제 상한선으로 두고 이 범위 안에서 0부터 이 숫자 사이에 소수 하나를 골라줘와 같이 여러분이 요청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얘가 이제 실제로 암호화 같은 데서 쓰이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암호화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우리가 4바이트짜리 소수 하나를 주어와 같이 얘기하면 방금 전 말했던 그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선을 있잖아요. 21억 어쩌고를 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작은 소수 하나를 주어와 같이 얘기를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런 느낌으로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서로 소냐 얘기하는 거 방금 전 말했던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요 두 숫자의 곱한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is sorted 같은 경우는 쟤에 대한 펑션 프로블럼 버전은 그냥 말 그대로 정렬을 네가 해줘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제까지 풀었던 sort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문제 자체를 우리가 자유롭게 인간이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거에 대한 디시전 프로블럼 버전을 먼저 한번 세워볼 수 있고, 또는 펑션 프로블럼 버전을 먼저 세워볼 수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걔에 대한 디시전 프로블럼스러운 에디션, 변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속으로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위에 거를 살짝 주목을 해봅시다. 위에 보시면 어떤 수보다 작은 소수들 중에 하나를 리턴하는 그런 느낌의 함수를 여러분이 작성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어떤 수보다 작은 소수가 한두 개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 개가 있을 때 걔네들 중에 가장 큰 거를 리턴해 줘와 같이 여러분이 특별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소수가 5개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아무거나 리턴해도 돼와 같이 부탁을 하는 거랑, 만약에 소수가 5개가 있다라면 그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강력한 거를 리턴해 줘와 같이 여러분이 요청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뭐 암호니 뭐니 그런 거 생각하면 숫자가 큼직큼직할수록 나중에 그걸 해체를 하기가 더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쓰임새가 서로 다를 것 같고, 지금 얼핏 느낄 때 여러분이 난이도도 서로 다를 것 같다라고 지금 상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생각해봐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우리가 숫자를 하나를 제시하는 거예요. 상한선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0이랑 1은 안 칠 거긴 한데, 아무튼 0 이상 요 숫자 이하 사이의 범위에서 소수가 만약에 있다라면 아무거나 하나를 리턴해 줘와 같이 부탁하는 거랑, 여기 있는 소수들 중에서 가장 우월한 친구 하나를 리턴해 줘 하고 부탁하는 거랑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살짝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느낌은 똑같아요. 어떤 0 이상 우리가 제시한 숫자 이하 범위 안에 아무 짝수나 말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 중에 가장 큰 짝수를 얘기해 줘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뭐가 더 복잡할까요? 사실상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숫자를 하나 쥐고 있다면 걔에 대한 짝수가 얼마냐를 계산하는데 항상 컨스탄트 타임이 걸릴 거예요. 걔가 홀수면 1 빼고 짝수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거나 2 뺀다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걔는 아무 짝수나 말해도 되는 상황에서 그냥 그 방금 전에 컨스탄트 타임에 찾은 그 숫자를 말해도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걔는 확실히 둘이 그냥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 개가 있을 때 주사위를 굴려라를 요청하는 건 아닌 거예요. 짝수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게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와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소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커다란 숫자가 소수냐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랑 작은 숫자가 소수냐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아무거나 말해도 되는 상황이랑,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짝수를 붙잡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 얘보다 작거나 같은 임의의 소수 말해줘라면은 위에 거 같은 경우는 그냥 2라고 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2 이상의 숫자를 아무거나 붙잡고 얘기하면 쟤는 아무 소수나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항상 2라고 말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죠? 입력이 1 같은 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항상 2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2는 확실한 소수고 저 사람이 제시한 숫자보단 작을 테니까요. 근데 아래 거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실질적인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방금 전 그 짝수 어쩌고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커요. 그래서 지금 봐봐요. 위에 거보다도 당연히 요 버전이 더 어려울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소수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것보다 얘가 소수면 그걸 리턴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걔보다 작은
가장 큰 소수를 리턴해라라고 말한 게 아마도 얘가 더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펑션 프로블럼들 중에서도 급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지금 얘 느낌만 봐서는 디시전 프로블럼보다 펑션 프로블럼이 훨씬 더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펑션 프로블럼들 중에서도 난이도 차이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항상 펑션 프로블럼이 디시전 프로블럼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는 또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디시전 프로블럼도 요거를 한 번 더 꼬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 두 개를 제시하고 어떤 숫자에 대해서 두 번째 숫자가 이 수보다 작은 가장 큰 소수가 맞냐라고 물어본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좀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의 차이점은 지금 요 맥시멀이라는 표현,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극대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맥시멈이랑은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맥시멈, 뭐 미니멈, 맥시멈 그런 건 자주 들어봤잖아요. 그죠? 인트의 맥시멈은 얼마입니까? 하면 방금 전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21억 어쩌고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니멈은 그거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맥시멀, 미니멀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거에 대해서 살짝 주목해보면 또 다른 분류 기준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출력의 일종의 조건과 관련한 분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치 프로블럼이랑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치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마도 자료구조 시간에 이미 본 적이 있겠죠. 바이너리 서치 털이라든가 그런 걸 굳이 도입하는 이유가 그냥 일반적인 배열 안 쓰고 그걸 도입하는 이유가 찾는 걸 쉽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럴 때 찾을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트리 안에 3이 5군데에 들어있다. 그런 상태에서 3이 들어있냐 아니냐를 서치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3이 몇 개 들어있냐 전부 다 찾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하나 3이 들어있는 걸 발견만 하면 거기서 바로 리턴을 때리셨을 겁니다. 거기서 바로 true를 리턴하는 버전을 만드셨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보통은 find라는 표현을 쓰죠. 함수 정의할 때. 이 안에 지금 find 내지는 자바 같은 동네에서 이제 contains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전체 덩어리 안에 이 값이 들어있냐 아니냐 true, false를 내뱉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0개 들어있을 땐 false고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true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아마도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진짜로 서치를 돌린다라면 보통은 이제 거기다가 인서트를 나중에 추가로 한다라든가 와 같은 후속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찾은 노드에 대한 포인터나 레퍼런스 내지는 이터레이터를 리턴을 했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펑션 프로블럼이 되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이 지금 맨 꼭대기에도 있고 저 밑에 리프 노드로도 있고 여기저기 달려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노드들 중에 아무 누군가에 대한 포인터라든가 레퍼런스인가를 리턴하면 되는 문제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이제 서치 프로블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력에 대해서 원하던 출력이 여러 가지 후보가 존재할 때 그것들 중에 아무거나 리턴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걸 서치 프로블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반면 이제 그렇지 않은 걔보다 좀 더 심각한 내용의 요청을 하는 문제들을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 그래서 뭐 최적 문제, 최적화 문제 막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조합들 중에 가장 우월한 거를 출력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애초에 옵티미제이션이랑 큰 상관없는 친구였기 때문에 걔는 이제 고려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일상생활에 가까운 예시를 든다면 여러분 지금 등교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길찾기 같은 거 하면 내가 지금 내 집 주소 출발지로 치고 우리 학교 이 건물 해갖고 도착지로 치면 수많은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맘대로 가세요. 예를 들면 버스 가장 덜 환승하는 거 그다음에 무조건 걸어서 간다, 자전거 타고 간다, 택시를 타고 간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서치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내가 지금 학교에 도착은 할 수 있냐 없냐를 디시전 프로블럼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경로들 중에 아무거나 나한테 얘기해 줘와 같이 얘기를 하면 그럼 이제 펑션 프로블럼 버전이 될 겁니다.
아무튼 찾아달라 이거예요. 수많은 그 바둑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들을 타서 그다음에 수많은 거미줄처럼 돼 있는 버스 노선, 전철 노선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경로들 중에 하나라도 나한테 얘기해줘 하면 서치 프로블럼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 네이버 길찾기라든가 여러분 카카오 맵이라든가 그런 거 쓰면 뭔가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가 가장 마음에 들어할 만한 하나를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빨리 도착하는 거를 보통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교통비가 드는 대중교통 같은 걸 탄다라면은 교통비가 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걸어가기 귀찮은 친구들은 환승을 덜 하는 거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길찾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풀어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 봤던 그 맥시멀이라는 표현, 극대값이라는 표현에 요 옵티마이즈 한다라는 그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any가 아니라 아무거나 해주면 된다가 아니라 가장 이 조건에 강력하게 부합하는 하나를 골라달라와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맥시멀이란 단어를 아마 미적 시간에 들어봤겠죠? 미적 시간에 혹시 나왔습니까? 수렴한다라든가 해서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적당히 기울기가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상승하다가 상한선 찍고 이제 하락장을 타는 거예요. 떡락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높은 값이 뭐냐 또는 가장 낮은 값이 뭐냐를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건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서치 프로블럼은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은 그 컴퓨터한테 내가 바라는 이상형이 뭐냐 내가 바라는 우월하다라는 게 뭐냐를 추가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 문제 중에서는 좀 더 좁은 빈도로 들어간다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모든 가능한 출력들을 다 비교를 해서 그 중에 가장 우월한 게 뭐냐를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위에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봐봐요. 배열에서 그 방금 전 말했던 그 서치를 그냥 일반 배열에 대고 우리가 진행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10칸짜리 배열이 있는데 여기 안에 인트값 3이 들어있냐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몇 번째 칸에 들어있냐 인덱스 값을 뵙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배열 안에 3이 맨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다 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 아마 while문으로 짜게 되겠죠. 여러분이 while문을 대괄호 0부터 시작한다라면 아마도 0을 리턴하게 될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걸. 그래도 됩니다. 서치 프로블럼은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굳이 메타에 역행하는 걸 희망하기 때문에 맨 뒤에서부터 검사를 해서 맨 뒤에 걸 리턴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알고리즘 동네에서 말하는 서치 프로블럼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해도 되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해도 되는 상황에서 아무거나 말해도 되는 그런 느낌의 문제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집에서 만들었던 자료구조 구현체라든가 등등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는 search라든가 find라든가를 호출을 했을 때 보통은 맨 앞에 있는 거 그럭저럭 더 가까이 있는 거를 골라주려고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표준에서 그런 거를 강제하도록 돼 있기는 하잖아요. 그 친구는 만약에 그렇게 작성이 돼 있다면 함수 이름은 search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optimization problem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동일한 게 여러 개가 있다라면 가장 가까운 친구를 리턴한다라고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모든 친구들이 평등하게 나열돼 있고 우리가 대괄호 0 액세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n-1번째 액세스 하는 시간이 다 똑같으니까 아마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죠. 방금 전 말했던 네이버 길찾기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금 모든 도로들에 대한 온갖 제반 사항들을 다 파악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우회전을 하는 게 더 빠르냐 직진을 하는 게 더 빠르냐 등등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장 빠르게 학교에 도착할 수 있는 경로 하나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로만 가면 서울만 갑니다. 아무튼
직진만 하면은 온 세상 어린이 한 바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말해도 상관없는 게 서치 프로블럼이라면 이 친구는 좀 더 심각한 요구를 우리가 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엔간하면 서치 프로블럼들보다는 난이도가 더 높을 것 같아 보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분류 기준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세워봤어요. 방금 전 봤던 디시전 프로블럼이랑 펑션 프로블럼, 걔네들은 출력의 규모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가장 작은 형태의 규모인 1비트, 1 또는 0, true 또는 false를 리턴하는 문제를 디시전 프로블럼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출력이 그거보단 좀 더 큰 것들을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뭉뚱그려서 펑션 프로블럼이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트 값 하나라 하더라도 인트 값 하나가 32비트나 된단 말이에요. 펑션 프로블럼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우의 수가 21억 배 차이 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 우리가 출력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단 하나만 나오지 않는 문제들의 경우에는 그것들 중에 아무거나 나한테 주면 되는 문제가 서치 프로블럼. 그것들 중에 우리가 추가로 제시한 조건에 입각한 가장 강력한 거 하나를 최종적으로 골라가지고 리턴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문제를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우리 후반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둘 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우리 방식대로 알고리즘을 돌리면 최종적으로 항상 맥시멀한 값이 나온다, 미니멀한 값이 나온다라는 걸 검증하는 것까지 우리가 시도를 해볼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게 보장돼야지 돌리는 맛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충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 길찾기는 그렇지 않아요. 네이버 길찾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입력이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집에서 문 열고 나가자마자 바로 어떤 길을 건너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애초에 정답만을 얘기할 수가 없는 친구예요. 미래에 결정된 값까지 다 고려를 해야지 우리한테 진짜로 가장 빨리 도착하는 길을 말해줄 겁니다. 그래서 뭐 대충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그 출력의 형태, 규모에 따른 분류랑은 기본적으로는 서로 어서거나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디시전 프로블럼이면서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뭔가 일단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기준이 2차원적으로 각각의 차원에 존재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보통은 요 위에 두 가지는 펑션 프로블럼들에 대해서만 고려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소팅 프로블럼 지난주까지 진행했었잖아요. 이 친구는 서치 프로블럼이냐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냐를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팅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어떤 입력에 대한 출력이 기본적으로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개 중에 아무거나 해줘도 된다. 여러 개 중에 가장 우월한 걸 해야 된다. 그런 거를 논의할 만한 건덕지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1, 0, 2, 3, 4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무조건 0, 1, 2, 3, 4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출력의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아예 이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디시전, 펑션, 그 다음에 서치, 옵티미제이션 이렇게 두 가지 기준 정도만 나눠가지고 들고 가주시면 후반부 내용을 그럭저럭 나눠서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우리가 일단 구경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펑션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미리 정의를 해두냐에 따라서 걔에 대한 실질적인 난이도가 엄청나게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살짝만 짚어보고 넘어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두 개 같은 경우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두 수가 서로 소인지 아닌지 true 또는 false를 리턴하는 함수 만드는 게 목표라고 쳤을 때 미리 예를 들면 두 수를 곱한 숫자를 리턴하는 친구, 그 다음에 그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리턴하는 친구,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이미 마련돼 있다라면 이 둘을 호출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똑같냐 아니냐만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소인지 아닌지를 true 또는 false로 리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서로 소라면 A랑 B가 서로 소다라면 A 곱하기 B가 곧 A랑 B의 최소 공배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이미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다라면 우리는 걔네 둘을 호출하는 호출식이 들어있는
서로 소인지 아닌지 true, false return하는 디시전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을 엄청나게 빠르게 작성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봐봐요. 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미 정렬돼 있냐라고 물어보는, 그래서 true 또는 false를 return해야 되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얘도 여러분이 쉽게 간다면 일단은 원본을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사본을 sort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sort한 결과랑 원본이랑이 완전히 아이덴티컬한지를 검사를 합니다. 걔가 아이덴티컬했다라는 건 sort하는 동안 위치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원본 자체가 sort가 완료돼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무지막지한 무식한 느낌으로 빠른 제출을 위해서 얼마든지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를 다른 문제 내지는 다른 문제들의 나열로, 다른 문제들의 조합으로 바꿔가지고 푸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러한 접근 방법을 알고리즘 동네에서는 리덕션이라고 부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 reduce 한다라는 표현을 어쩌면 이전 수업에서는 잘 안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수업 그 극초반부에 복습이랍시고 디덕션이라는 단어 소개한 적 있잖아요. 기억납니까? 소개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덕션이란 단어는 여러 경우의 수들 중에 지금 이 케이스에 가장 걸맞는 딱 하나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들 100가지가 있다. 그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행위입니다. 덜어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디덕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귀납에 해당하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컴퓨터는 귀납 그 자체를 다룰 수는 없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 점화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었던 이 친구가 n이 어느 정도 충분히 크다라면 항상 어쩌고 저쩌고다라 얘기할 수 있다. 뭐 그런 더 강력한 결과를 한 스텝 더 앞으로 내밀 수 있는, 더 들어가서 내밀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 인덕션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리덕션 같은 경우는 뭔가 원래 문제, 한국말로 적혀있는 문제를 그대로 푸는 게 좀 부담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걔를 다른 문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들고 와가지고 걔를 중간중간 접목을 하는 식으로 문제를 바꿔가지고 푸는 거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리덕션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다른 문제로 바꿔갖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배운 다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접근합니다. 근데 원래 문제의 입력이랑 요 내가 지금 리덕션을 수행한, 달리 말하면 동사 형태니까 reduce를 한 문제랑 입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는 일종의 번역 내지는 우리가 유통하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변환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걔가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던져준, 이게 디시전 프로블럼이면 트루 false가 나올 거고 펑션 프로블럼이면 좀 더 복잡한 뭔가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꾼 문제의 출력을 가지고 원래 문제의 출력으로 변환을 하는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 리덕션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할 때는 그 변환하는 과정까지 추가로 고려를 해서 원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바꾼 문제에 대한 솔루션의 타임 컴플렉시티랑 변환하는 데 걸리는 타임 컴플렉시티를 종합적으로 더한다든가 곱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거지로 리덕션으로 푼 전체 알고리즘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논의를 한다거나 하게 될 겁니다. 뭐 어차피 어심토틱하게 가면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안 될 거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처음 진행한 요거 있잖아요. 이 친구는 애초에 정렬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 아니에요. 이수 유니크라는 요 디시전 프로블럼은 지금 중복이 0개 들어있으면 true, 중복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false를 얘기해 줘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걸 그냥 무식하게 모든 페어에 대해서 모든 두 개의 인덱스 값을 붙잡고 비교를 해가지고 중복이 진짜로 없냐 파악을 한다면 n제곱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진행해 봤었던 그 소팅 프로블럼을 중간에 껴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이수 유니크라는 친구랑 소팅 프로블럼은 입력은 지금 동등하다라 말할 수 있어요. 입력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반면 이제 소팅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얘에 대한 출력이 나열입니다. true, false가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좀 더 다루기 쉬운, 되새김질하기 쉬운, 줄줄이 잘 순서대로 정렬돼 있는 나열 내지는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을 가지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true, false를 말하기 위한 변환 작업을 나중에 진행했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원래 문제 해결할 때 여기서는 이제 그 원래 문제에 대한 타임 컴플렉시티 n 로그 n이라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while문 한번 돌리는데 뭐 O of n 걸리니까 그걸 두 개를 이제 순차로 연결돼 있으니까 덧셈을 해서 전체가 n 로그 n 걸린다. n 제곱보다 확실히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s sorted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원본에 대한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소트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그다음 소트를 하고 원본이랑 동일한지 비교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리덕션을 써서 구현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is unique랑 다르게 요 is sorted 지금 원본 입력이 정렬이 이미 돼 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친구를 이렇게 sort를 써가지고 소팅 프로블럼으로 reduce를 해가지고 푸는 경우에는 아마도 얘는 오히려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팅 프로블럼에 대한 알고리즘들, 솔루션들 중에서는 n 로그 n보다 더 빠른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트를 중간에 껴가지고 그 앞에 뒤에 뭘 붙이든 간에 전체 알고리즘은 n 로그 n보다 더 빨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is sorted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런 식으로 reduce 하지 않고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 while문 하나로 사실은 해결됩니다. 이미 정렬돼 있다는 건 0번째 거가 무조건 1번째 거보다 우월하거나 동등하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제 발예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1번째 거는 0번째 거보다 우월하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while문 한번 돌리면 되는 겁니다. 발예가 하나라도 있나 0번째 거부터 n-1번째 거까지 순서대로 쫙 한번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대놓고 풀면 while문 하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true를 말하는데 세타 n만큼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false를 말하는 데는 중간에 이제 발리 하나라도 찾으면 바로 리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리덕션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구현할 때도 유리할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리덕션이라는 행위 자체가 완전 개 쓸모없는 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아무튼 우리는 요 정렬돼 있는지 아닌지 true, false를 내뱉는 문제를 소팅 프로블럼으로 reduce를 할 수 있다. reduce를 해서 앞뒤에 연결해 가지고 얼마든지 풀 수 있다라는 걸 검증을 한다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is sorted에 대한 알고리즘 중간에 sort를 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요 중간에 껴있는 sort라는 친구는 최소한 is sorted라는 문제에 대한 시간 복잡도보다는 더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 원본 입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원본 출력에 도달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살짝 다른 문제로 바꿔가지고 이걸 이제 변환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런 거 해가지고 다른 문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한다라 치면 여기 지금 이 걸리는 시간, 원본 걸리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는 게 우리의 리덕션을 적용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 변환하는데 음수의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친구의 시간 복잡도는 이 전체의 시간 복잡도보다는 항상 작거나 동등하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더 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일단은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문제로 바꿔서 해결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 만약에 가능하다라면 그 문제랑 다른 문제 사이에 뭔가 복잡도 측면에서의 난이도 측면에서의 대소 관계를 우리가 살짝 논의를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 소트가 더 어렵잖아요. 지금은 n 로그 n이잖아요. is sorted는 O of n에 끝낼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지금 원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그 친구는 최소한 얼마나 어려울 것이냐를 검증을 할 때 이 방식이 쓰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원본 문제에 대한 진짜 해결 방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이게 n제곱으로 끝날 것이냐 n4승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n4승 같은 것들은 택도 없을 것이냐와 같은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리덕션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이게 오더 오브 n제곱 걸리는 거라 칩시다. n제곱 걸리는 거를 중간에 경유를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변환에 걸리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n제곱만큼 걸린다 말할 수 있다면 이 전체 문제는 적어도 n제곱보다는 더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만 하고 이 친구가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기말고사 보기 직전에 한 주 내지 한 주 반 정도를 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구반부에 이 리덕션이라는 친구를 써서 우리가 진짜로 완전히 모르는 거에 대해서 걔가 사실은 모르는 게 정상일 정도로 엄청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검증하는데 한 번 더 쓰이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일단은 그 정도로 후반부에 나올 것이다 생각만 해주시고 자 실전에서도 여러분이 집에서 내지는 회사에서 나만의 프로그램 만들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막 인설션 소트 내용물 짜고 그럴 일은 아마도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뭔가가 있다라면 걔를 열심히 다운로드 받고 끌어와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내 전체 코드 덩어리를 만들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우리 요 이론적으로 본다라면 리덕션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문제를 열심히 다른 문제들의 순차 분기 반복 나열로 조합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로 바꾸면서 다른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나의 알고리즘에 적용을 해가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터레이터를 뽑아야 된다. 뽑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벡터에 담은 다음에 호출해야 된다. 뭐 필요하다면 담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애초에 내가 처음부터 벡터에다 담고 스타트하는 게 낫겠구나 같은 추가적인 개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리덕션의 범주에 들어간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중간에 껴넣을 수 있는 알고리즘 뭐가 있냐와 같은 걸 선택할 때는 보통은 그 각각의 알고리즘들의 세부적인 메커니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러기에는 우리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그러기보다는 각각에 대한 어심토틱한 타임 컴플렉시티랑 그 다음에 내 문제의 입력과 그 솔루션의 입력, 그 문제의 입력 사이에 변환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인건비가 품이 들어갈 거냐 정도까지만 고려를 해가지고 일단 선택지를 좁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택지를 좁혀봤더니 n 로그 n 걸리는 애들이 선택지가 여러 개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바라봐서 예를 들면 머지 소트를 쓸 거냐, 퀵 소트를 쓸 거냐와 같은 세부 메커니즘에 기반한 선택을 최종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금 그 표준 라이브러리 만드시는 분들은 그 둘 중에서는 일단은 퀵소트가 나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제 구현체 안에 넣어놨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본인들만의 알고리즘을 만들 때 다른 분들이 이미 증명까지 다 해두신 솔루션들을 부분적으로 적용을 해서 접근을 하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소팅 프로블럼이니까 입출력 사이에 변환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품이 들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실전에서 겪는 문제들은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듯이 어떤 데이터 막 인터넷에서 가져와야 되고 등등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들이 존재할 거예요. 걔네들 리스트 안에 때려넣을 거냐 파이썬으로 치면 딕셔너리 안에 때려넣을 거냐 그다음에 뭐 C++ 동네에서는 이제 거기서도 트리 구조를 적용해 놓은 애들이 있잖아요. 셋이랑 맵이라든가 그런 거 여러분 자료 구조 시간에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C++ 버전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레드 블랙 트리라는 거 아무튼 간에 그 밸런스 어쩌고 지키는 BST를 써가지고 구현을 해뒀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파이썬의 딕트 형식은 트리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걔는 아마도 자료구조 시간에 나왔을 수도 있는 해시 어쩌고를 써서 진행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해시 테이블인가 뭔가 그런 거 들어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걔는 아예 트리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우리가 검증을 하기가 엄청나게 빡셉니다. 항상 동등한 성능 나온다고 보장하지 않아요. 뭐 근데 그쪽은 뭐 그래도 상관없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파이썬 동네에선 그렇게 골랐고 C++ 동네에선 이렇게 골랐다 봐주시면 돼요. 대충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파이썬의 셋이랑 딕트 형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지금 그 값이 이미 들어있냐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 이제 C++ 같은 경우는 그냥 셋이랑 그냥 맵도 있지만 멀티셋, 멀티맵이라 그래가지고 중복을 허용하는 친구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등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선택의 결과가 달랐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이제 리스트의 소트랑 우리 C++의 소트는 둘 다 퀵소트 기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퀵소트고 작은 범위에 대해서는 인설션 소트를 쓴다라는 것까지 동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전에서도 우리 수업에서 등장했던 갖가지 알고리즘들이 요 리덕션의 대상으로서 그 문제에 대한 나만의 알고리즘을 빌드업을 해가는 재료로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지수를 넓힌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 그럴싸한 단어고 얘가 실제로 중요하게 쓰이는 국면은 우리 기말고사 보기 직전일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맨날 뭐 밥 먹고 과제 같은 거 하면서 맨날 하던 짓이 사실은 이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는 리덕션에 해당하는 거였다라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두고 그럼 이제 우리가 후반부로 넘어갈 그럭저럭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나왔던 거 살짝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디시전 프로블럼이랑 펑션 프로블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얘는 이제 진짜 칼같이 반반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최소한 컴퓨터한테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을 논의를 할 때는 그래요. 어떤 입력에 대한 출력을 요구를 할 때 우리가 그걸 1비트짜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큰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확실히 맞는 말인 것 같죠? 0비트짜리를 요구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딱 쭉 잘라갖고 어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수업에서 나온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는 디시전 프로블럼이다. 어떤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원 가면 더 세세하게 나누겠지만 아무튼 우리 수업 선에선 그래요. 그리고 디시전 프로블럼 이게 출력이 단순하다 그래서 무조건 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중간에 살짝 얘기했다 봐주시면 돼요. 어떤 펑션 프로블럼에 대한 디시전 프로블럼 버전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정렬해줘라고 말하는 거랑 이게 지금 정렬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걔네들의 세부적인 타임 컴플렉시티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아까 그 소수 같은 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등한 느낌의 비슷한 느낌의 문제다 하더라도 이게 출력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일종의 후보가 여러 개가 존재할 때 그 여러 개 중에 아무거나 말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랑 그것들 중에 내 기준에 따라서 가장 우월한 거 하나를 꼭 골라줘라고 말하는 문제,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좀 난이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 항상 디시전 프로블럼이 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엔간해선 서치 프로블럼보다는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해보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학교까지 가는 모든 길 중에 아무거나 얘기해줘, 점심 메뉴 추천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 친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아무튼 일로 가시면 됩니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학교 지각할 것 같아, 지금 시점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 하나를 추천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걔는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저 지금 지난주랑 이번 주 두 주 연속 맞을 겁니다. 딱 집에서 출발했어요. 분명히 이 길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서 탔는데 웬걸 사고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중간에 뭐 차가 고장 났다느니 뭐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느니 그래서 막 딜레이 걸리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후보들 중에 가장 우월한 거 하나를 골라내는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 서치 프로블럼보다는 좀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거고, 일단 그 둘은 아까 그 디시전 프로블럼 대비 펑션 프로블럼처럼 전체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을 양분할 수 있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둘 다에도 속하지 않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미 다뤄본 적 있는 소팅 프로블럼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소팅 프로블럼이 서치 프로블럼이냐 그렇지 않냐 같은 걸 애초에 논의 자체를 안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 새로운 노테이션을 오늘 구경을 해봤고, 그것들 중에 그럴싸한 거 하나하나를 우리 중간고사 이후 시점부터 그나마 우리가 지금 직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부터 이게 제대로 옵티멀한 게 나오냐 맥시멀한 게 나오냐를 검증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복잡한 것까지가 등장하게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전반부 시험범위고, 자, 여러분, 그래, 우리 일단 다음 주 시험 우리 한번 그 인기 투표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실기 시험 보고 싶습니까? 손 코딩 하고 싶습니까? C++ 2020년도 표준 코드를 여러분 손으로 작성하라는 건 아무래도 좀 그렇죠. 우리가 이게 실습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간고사는 여러분이 C++ 코드를 직접 적어야만 하는 문제는 내지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어떤 주관식 문제에 대한 답으로 C++ 코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 가능합니다. 굳이 한국말로 적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저는 한글로 적거나 여러분이 영어로 적으신다면 제가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또는 C++ 코드 예시를 들어도 된다. 거기까지는 허용한다고 해둘게요. 근데 여러분이 C++ 코드를 적어야만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의 의미라든가 방금 전 나왔던 4가지 정도 있잖아요. 딱 내기 좋을 만한 그런 숫자잖아요. 4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예를 들면 서치 프로블럼과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 얘네 둘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뭔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그 차이점이 뭐냐를 설명해 주세요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프로블럼과 펑션 프로블럼의 차이는 방금 전에 딱 우리 칼같이 구분할 수 있었던 조건이 있었잖아요. 규모 측면에서의 심각한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걸 딱 적으시면 정답이 되는 거고, 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적당히 한국말로 차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어떤 둘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갈 수 있고, 하나를 얘기해 달라는 문제가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개 중에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세요. 객관식 문제라든가 그런 건 나갈 수 있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1학년 친구는 아마 앉아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겠죠? 그래서 대학교 시험들 대충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일단 우리 알고리즘 기출은 현재 없기는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없기는 한데, 일단 저 사람이 객관식을 어떤 식으로 내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칸 뚫어가지고 이렇게 채워 넣는 설명하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내나 같은 거 간단하게 우리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기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제 제가 이번 시즌 첫 중간고사를 봤어요. 이번 시즌에 지금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집 파일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역시나 거기도 알고리즘은 없기는 한데 걔네들도 참고해서 여러분 일단 유형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할게요. 손 코딩 문제는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 시험을 본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글이랑 영어랑 C++ 코드를 곁들여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해도 됩니다. 뭐 객관식 같은 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세세한 객관식 어떤 식으로 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출을 참고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시험과 관련해서 내지는 뭐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진도를 따로 나가진 않을 거예요. 시험 보고 그냥 여러분 먼저 작성했다라면 먼저 제출하고 가시는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다음 주는 우리가 여러분 바로 점수 제가 일주일 안에 채점을 끝내가지고 문제지를 그냥 들고 올 거예요. 점수 적혀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개인별로 본인 점수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본인 답안지 어떻게 채점됐나 확인도 하실 수 있고 필요하다라면 저한테 이제 이의 신청이라든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매 시즌마다 이렇게 중간고사 시즌에 이제 톡방에다가 여러분한테 게시판 하나를 열 겁니다. 설문이랍시고 열어둘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뭐 지금 당신들 막 진로라든가 대학원 가는 게 과연 이 시국에 옳은 일이냐, 아니 뭐 미국 유학 갈까 중국 유학 갈까 막 그런 거 걱정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관련한 여러분이 아무거나 저한테 궁금한 거를 적어 두시면 수업 시간에 그거를 살짝 같이 까보고 여기서 카톡을 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는 이벤트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다음 주에는 그거까지 하면은
시간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다음 주는 일단 진도를 나가지 않고 그런 느낌으로 쉬어가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오늘 등장했던 뭔가에 대한 좀 더 그럴싸한 얘기들. 자, 우리 지금 전반부는 내내 펑션 프로블럼만 푼 거잖아요. 그죠? 디시전 프로블럼도 한번 손에 쥐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알고리즘,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 정의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좀 더 빠르게 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소개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친구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만 모든 문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나눠서 푸는 게 불가능한 문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을 후반부에 소개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 정도에 두고 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시험이라든가 관련해서 우리 11시 45분에 끝내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되게 선심 쓰는 것 같이 지금 분위기를 잡았네요. 난 당신들 1시간 일찍 보내준다 막 그런 기분으로 지금 시간 끌기를 했는데 당신들 지금 가도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무튼 그러면 더 궁금한 거 없는 친구들은 일단 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시험과 관련한 정보는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 나오나요? 같은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을 안 해드릴 겁니다. 지금 물어보시면 답변을 하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두면 되는 거예요. 뭐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 정도까지 해두고 오늘은 일단 간만에 빠른 퇴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